안녕하세요. 박민수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족저근막염과 관절염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이나 발뒤꿈치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위에서 흔하게 접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서구의학에서 말하는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발바닥 모양이 평평하거나 또는 오목하게 굴곡진 경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과체중으로 하이힐을 오래 신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족저근막이 손상을 받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평소 걷는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발 뒤꿈치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지방 조직이 적어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킬레스건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족저근막에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학에서는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에 이상이 있거나 손상을 받아서 나타나는 통증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대부분 환자들은 서구의학에서 주장하는, 즉 발바닥에 손상을 받아서 생긴다는 원인과 전혀 무관합니다. 실제로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하이힐을 신어보지도 않는 여성 환자분도 많고,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일은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만 근무한 남성들도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물리적인 압력으로 인해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는 이론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순이란 족저근막염의 근본 원인을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으로 족저근막염이 온다면, 축구선수 20명이 똑같은 훈련을 받고 게임을 뛰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한 사람만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그 선수가 아픈 원인은 훈련과 게임이 원인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 자체의 문제란 바로 신장 때문입니다. 그럼 신장 문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장의 뜨거운 열이 발바닥으로 내려가 발바닥을 히팅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신장의 열이 밑으로 내려가 발바닥을 계속적으로 히팅하게 되니 처음에는 발바닥이 뜨겁다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장이 뜨거워 신장에 열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신장이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무리한다는 뜻은 우리가 100m를 힘차게 달리면 심장이 자주 뛰어 숨차고 열이 얼굴로 올라오는 것처럼, 신장도 무리하면 신장에 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신장이 무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신장은 조혈 호르몬을 공급하여 골수에서 피를 생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7가지 경우에 피가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신장에서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 신장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7가지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뇨나 고혈압이 20년 이상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수술할 때 마취하였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 출산 후 산후조리를 충분히 못했을 경우입니다. 네 번째,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을 마신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천적으로 유전인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성이 과도한 성행위나 자유행위를 하여 정액 배출을 많이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장이 열이 발생하는데 그 현상을 신화라고 합니다.
아래 그리면 신장에 화가 생기는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신장의 화와 족저근막염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열에 의한 팽창의 원리입니다. 제야통 속신이라고 했으니까 신장의 뜨거운 열이 발바닥으로 내려가 발바닥을 히팅시키면 열에 의한 팽창의 원리에 의해 족저근막이 팽창하여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족저근막염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신장열이 발바닥 족저근막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발바닥을 나가며 발바닥 족저근막으로만 나가며 발바닥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신장열은 발목이나 발등, 발가락으로 나가면서 아프게 하는데 이 모든 증상이 족저근막염입니다. 또한 신장에 화가 있으면 신장에서 조혈 호르몬 공급이 약해지고 골수가 피를 만들어 연골을 생성한 작용이 더디 되므로 족저근막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무릎과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처음에 발바닥이 뜨겁고 열이 난다는 호소를 하다가 결국 발바닥이 많이 아프면 그때 가서야 검사하고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최애 충격파 치료나 진통소염제를 복용할 뿐 근본 치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저녁에 소변을 자주 보고 발톱 무좀이 있었던 67세의 이 선생님은 중학교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어 건강고려를 위해 등산을 열심히 하셨는데 발바닥이 아파서 그만두고 말았는데 병명은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였고 지금까지 낫지 못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는 무릎이 아파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다며 이대로 진행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를 보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였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장화 때문이었습니다. 신장의 열이 발바닥을 계속 히팅시켜 팽창의 원리에 의해 발바닥이 아팠으며 신장화로 인하여 신장 기능이 약해져 연골 재생이 더디 되었기 때문에 제하통 촉신의 원리에 의해 무릎도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생님은 신장의 화를 치료하여 신장이 회복되니 족저근막염도 근본적으로 좋아졌고 전립선 비대와 무릎의 통증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